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새만금 마라톤을 뛰고 온 다음 날인데요. 오늘도 이제 5시 20분에 러닝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 대회 다음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회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제 경험도 곁들여 드리고요. 우선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뛸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날 도저히 막 걷는 게 불편하다 라고 느낄 정도면은 너무 몸을 혹사시킨 게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도 풀코스를 뛰고 나서 다음날 걷지 못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걷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걸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는. 네, 그래서 전에는 10km를 뛸 때도 너무 아파서 다음날 한동안 쩔뚝쩔뚝 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10km를 뛰고 며칠 동안 막 그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니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자꾸 쩔뚝쩔뚝 걷게 되니까 그냥 움직이기도 싫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처음에 마치 헬스장 처음 가서 과하게 하면 힘들듯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그리고 하프로 나가고, 똑같이 이제 하프 코스도 너무 힘들어갖고 뛰고 나서 막 한동안 다시 막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막 쩔뚝쩔뚝 거리고, 그 영상에 떠도는 그런 지하철 타러 갈 때 막 옆으로 해서 내려가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도 다 거쳐졌던 과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적응 기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1년 정도를 꾸준히 훈련을 하면은 그 적응 기간은 거의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뛸 때는 이제 풀코스 자체가 사실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풀코스를 뛰는 것 자체가, 그 거리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막 걷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사실은 오버페이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물론 기록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날의 회복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강도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지금도 뛸 때, 어제도 물론 마지막에 처음에 욕심을 부려서 후반부에 퍼져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막 너무 힘듦을 강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날 회복에 우선 중요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된다 라고 오늘 드릴 얘기는, 존투를 뛰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존투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투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거는 양극화를 해야 되고, 양극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낮은 훈련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존투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존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초보자를 위한 훈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깅을 할 때 존투를 뛰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요. 존투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초보자들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웬만한 숙련자들도 조금 하기가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해 드리자면요, 심박수를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한 측정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공간도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추정이라고 하는 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이에서 220에서 이제 나이를 빼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평온식, 그러니까 휴식기 심박수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역추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자체가 어찌됐건 간에 추산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심박을 가지고 내가 훈련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존투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220에서 나이를 빼면은 180, 180이 제가 최대 심박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심박수로 곱해버리게 되면은 아마 제 존투 기준은 1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가민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 안정시 심박수랑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서 저한테 155가 154인가 이거를 저의 존투 상한선으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미 여기서 20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 심박수 20이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4까지는 저는 페이스가 거의 4분 한 4분? 400 페이스? 아마 혹은 410? 이 정도 뛸 때 아마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한 5분 페이스?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5분 페이스랑 4분 10초 페이스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 기준을 하는 게 심박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존투 훈련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존투 영역이라고 하는 게 저는 훈련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물론 이제 심박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심박수가 충분히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존투라고 내가 느낄 만한 정도의 훈련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있어서 존투라고 하는 게 140만 넘어가면은 조금 너무 버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140까지 가도 이게 충분히 나한테 존투라고 느껴질 만큼 약간의 여유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심박수를 내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냐, 이것도 VO2 맥스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치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낮은 심박에서의 유지하는 그 능력 자체는 저는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 러닝 하는 그런 대회들, 산 뛰는 대회 뛰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120, 130으로 쭉 유지를 합니다. 그 힘든 코스를. 근데 그 힘든 코스를 유지할 때 심박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박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재설정되고 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 존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잘못 설정이 되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초보자들에게 존투 훈련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은 초보자들은 존투 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내가 달리는 것 자체가 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뛴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박수가 쫙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빠르게 뛰건 느리게 뛰건 간에 심박수가 쭉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좀 견디니까 이제 그 달리는 자체가 기준 심박수가 많이 낮아진 것 뿐이지, 예전에는 저도 그냥 달리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130을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비교적 옛날 좀 전부터 빠른 주자였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진짜 말 그대로 운동을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안 심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존투의 기준을 딱 들이대고 이거 이상 넘지 말고 뛰어라 라고 하면은 걸어 다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밈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막 뭐 존투 훈련 하라고 했는데 뛰는데 150 넘어서, 걷는데 150 넘어서, 앉아 있어도 뭐 150 넘고, 뭐 이런 밈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 존투의 강도라는 게 몸에 익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부터 항상 모든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조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깅이랑 존투랑 사실 심박수 영역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조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느리게 달리기 자체를 통칭해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심박이 조금 높더라도 내가 이게 충분히 나에게 천천히 달리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또 조깅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깅을 많이 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깅하는 방법은 먼저 이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조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야 된다, 한 번에 내가 뛰는 거리를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저는 처음부터 많은 거리를 뛰시기보다는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뭐 20분, 30분 이렇게 뛰시기보다는 차라리 3분 뛰고 1분 걷고 4분 뛰고 1분 걷고 하면서 몸에 주는 충격을 처음에는 정말 낮은 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막 빠르게 뛰어갖고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뛰어갖고 뛰는 것 자체를 몸에 익숙하게 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3분 뛰고 1분 걷고 이거를 그 3분 뛰는 것도 천천히 뛰고 1분 걷고 3분을 다시 천천히 뛰고 1분 걷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5분 뛰고 1분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시간에 대한 거리,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뛰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10분 뛰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3분 뛰고 1분 걷고 3분 뛰고 1분 걷고 이러면은 한 5번 정도는 반복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존투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적응하기 마련이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존투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조깅해서 집 근처 나와갖고 뛰면서 내가 몸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도 있고 그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러너인 것 같습니다.